자,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 요거 우선 정리할 건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갖고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 그 전에 미리 좀 고얘기할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내용이 많다 그랬잖아. 많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필요한 공식도 정확히 외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게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이것도.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공식이 왜 이런지 원리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 도형 이 고1 때 내용들이 이게 문제 유형들을 많이 다뤄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약간 희한한 애들 있을 때마다 그걸 막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선 좀 잘 보세요. 우선 원의 방정식 개념. 자, 우선은 원의 정의입니다. 원의 정의요. 지민아, 원이 뭐야? 한 점에서 끊기지 않는. 자, 채연아. 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이 뭐야, 원이? 어? 안 들려. 꼭지점. 그나마 다행이야. 동그라미요. 이지를 안 한 게 그나마 감사하다. 원이요. 아니 근데 이게 너희들 어릴 때 되게 어릴 때지 뭐. 어릴 때 거야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 원을 그리다 그러면 어떻게 그렸었냐면 아마 이게 실이랑 핀이랑 연필 이렇게 해갖고 실 끝에다 핀을 딱 꽂고 연필을 이렇게 끝머리 팽팽하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면 원 되죠. 그게 원의 정의야. 무슨 얘기냐면 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한 점이 있어. 그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뭐다 점들의 이거 이제 흔적을 뭐라 부르면 자치라 불러요. 그게 원이야. 그랬을 때 요때 요거 있죠. 요거를 뭐 A, B라고 할게. 얘가를 원의 중심이라 그러고 이 같은 거리가 되는 요거 있지. 요게 원의 뭐가 될까? 반지름. 오케이. 반지름. 오케이. 요게 반지름. 그리고 자치. 아직은 근데 지금 이제 좀 고1이라 좀 힘든데 이 자치를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요게 흔적. 마치 연필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요렇게 흔적. 그게 이제 바뀌잖아. 위치가. 그래서 얘를 보통 x, y로 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중심 A, B로부터 같은 거리의 자, 점들의 자치가 원의 정의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면 한 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자치. 이렇게 놓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정의를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 정의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두 번째 요거 식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표현. 원의 방정식에 대한 식의 표현은 다행스럽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공식 쓸 때 좀 쓰는 부분이거든. 그거 좀 인지해 줘야 돼.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쓰고 요거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식이에요. 요거예요. x 빼기 a의 완전 제곱, y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아래 제곱. 요거 이제 원방에 내가 이제 식에 대한 표현들을 항상 제목을 보시잖아. 요거 표준형 요렇게 합니다. 표준형. 이 표준형 식을 보면 무조건 정보 두 개를 무조건 뽑아야 돼. 첫 번째 정보. 우선 원 중심이요. 중심이 자, 이게 찾는 방법도 알아나? 얘가 0되고 완전 제곱 얘가 0되는 x랑 y 좌표. 그게 a, b죠. 그게 중심이 되고요. 또 하나. 반지름이요. 이거 원방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 요 뒤에가요. 반지름이긴 한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숫자가 뭐 4로 나왔어. 그럼 반지름은 거기다 루트 씌운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형을 통해서만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고 표준형을 통해서만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서
그래프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말고 보통 연산이나 이런 식에서 쓰이는 게 뭐냐면 일반형이에요. 근데 일반형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요거 싹 전개하잖아? 전개해서 이제 미지수 A, B, R 제곱인데 이 애들을 대문자로 좀 정리해 갖고요. 해보면 X의 제곱, Y의 제곱, 얼마 X, 얼마 Y, 얼마 C는 0 요렇게 돼서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뭐라 부르냐?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좀 칸형에서 여기다 쓸게. 일반형. 그럼 일반형은 보통 언제 쓴다고? 공식 쓸 때. 근데 하나 더. 자, 일반형은 좀 잘 봐봐. 일반형은 좀 하나가 의미가 더 있어. 자, 일반형을 가만히 쳐다보면 미지수가 여기 A랑 대문자 A, 요 대문자 B, 대문자 C가 있지. 그치? 미지수가 3개지. 미지수가 3개라는 얘기는 좀 더 생각을 해봐. 미지수가 3개면 미지수 3개를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해? 3개.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결국 요 일반형은 세 점이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인 거야. 세 점이 주어질 때.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게. 선생님 봐봐. 썼어. 괜찮아. 그냥 말한 거야. 야, 점 하나를 내가 찝었어. 요 점 하나 찝은 놈을 지나는 원은 대충 몇 개 그릴 수 있냐? 그렇지, 엄청 많잖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렇지? 점 2개 가볼게. 점 2개들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냐? 잠깐만 봐봐. 점 2개를 지나면 봐봐. 이게 너희들이 아마 이게 꽉 차는 원도 그릴 수 있고요. 좀 크게 이렇게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되게 많이 그릴 수 있고 이것도 되게 많아. 무수히 많아. 그치? 봐봐.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무조건 요건 하나야.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세 점이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점 하나, 점 2개는 원이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점 3개부터가 원 하나가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이 있다.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얘기 안 드렸지? 근데 이거는 안 써도 좋아. 이건 안 써도 좋아. 이게 표준형이 사실은 요게 정의에서 왔다 그랬잖아. 잘 봐라. 이건 안 써도 좋다 그랬어요. 그럼 보기만 해. 됐죠? 이게 요거 정의. 중심으로부터 요 점, 자치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말로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랑 점과 점, 중심을 보통 5라고 적거든. 그래서 OP의 거리가 얼마? R이 되는 요 관계식이 요게 돼요. 해볼게 그냥.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이니까 X좌표의 편차 루트 크게 쓰고요. 에다 제곱. 또 Y좌표의 편차 제곱에 루트 씌운 게 OP의 길이지. 그게 반지름R. 근데 여기다가 양변 제곱해봐. 그럼 루트 없어지고 R 제곱 그대로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정의에서 온 거야 표준형은. 근데 표준형을 해야만 우리는 뭐랑 뭐를 알 수 있어? 중심과 반지름 알 수 있고, 원이라는 놈은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중심 딱 찍어놓고 위치 좌표 평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집어놓고 반지름이 뭐 얼마다 하면 그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원방 나오면 웬만하면 표준형을 쓴 상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이해가냐? 오케이? 자,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우선은 첫 번째 요게 여기는 원에 대한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나누는 테마별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원이요 어떤 조건들이 상황들이 있어. 상황. 이 원이요 X축, Y축에 접할 때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내가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게. 근데 외우는 것보다 뭔가 이 상황을 생각해서 추론해 주는 게 되게 좋거든. 우선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원이 X축에 접할 때요. 자, 상황 미안. 우선은 X축에 접하는 상황을 그려볼게. 대충. 그럼 요게 X축이면 요렇게 접하는 거야 원이. 오케이? 야,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얘가 기준이에요.
원의 중심이 A, B로 잡아요. 야,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원래 원방이요, 표준형을 봐도요, 미지수가 A, B, R이지. 미지수 3개야, 표준형도. 근데, 요렇게 되면요, 야, 접하는 점을 내가, 요 접점인데 여기를 좀 색칠을 진하게 해놓고, 중심으로부터 요 접점에다가 선을 걷어. 이게 반지름이 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접하는, 이거는 중3 때 아마 원에 대한 도형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럼 여기야. 요 직선이랑 요 접하는 요거 X축이 있지. 요거 몇 도? 얘가 90도가 된단 말이야. 90도. 무조건이야, 접하는 거는. 그러면, 야, 90도니까 요 길이가 원래 반지름 R인데, R이라고 쓸 필요 없고요. 90도 X축에 대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B가 반지름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원방의 식이요, 미지수 원래 3개였는데 좀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저 X축 접할 때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앞에 거는 똑같은데 반지름 파트가 달라져. 뭐의 제곱? B의 제곱이야. B의 제곱. X축의 접할 때. 야, 이렇게 되면 이 조건에 의해서 미지수가 원래 A, B, R이었는데 A, B로 되는 거지. 미지수가 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요.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이 접할 때. 원이. 그럼 또 상황을 그려. 상황을 그리라고. 원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또 중심만 체크했나 봐. A, B. 그럼 너 또 뭐 체크할지 감 오지? 접하는 점을 찍어. 그러면 또 뭐야? 요 접하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선은 보조선 그어. 그때 여기도 몇 도? 90도. 이렇게 되면 잠깐만. 요때 여기 반지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Y축으로부터 이게 떨어진 거니까 무슨 좌표가 길이가 되는 거야? X좌표가 길이가 되겠지. 이번에는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방의 식이 바뀐다고.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뭐의 제곱?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건 이렇게 외웠어, 선생님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에 있는 게 아니고 Y에 있는 게 반지름이 된다. Y축에 접한다. Y가 아니고 X에 있는 놈이 반지름이 된다. 난 이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외우고 싶으면. 아니면 상황만 인지해갖고 바로 해주셔도 돼요. 세 번째가 세 번째 이거 여기다 좀 좁다. 지울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이게 원방이 우리 또 문제 나중에 풀어보면 아는데 산수가 약간 좀 빡세는 상황도 좀 벌어지니까 좀 잘 해놔야 돼요. 자, 우선은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이때는 상황 또 내가 좀 그려놓을게. 근데 요거 할 때 선생님이랑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얘 문제가 뭐 약간 표현이 좀 달라져도 이건 무조건 나랑 약속을 해야 돼. 뭘 약속하냐면, 아니다. 먼저 해놓고 보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 그림 그래 조금 까다롭거든? 요렇게 된 상황이야. 대표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 표현하는 순간부터 잘해야 돼. 중심 표현하는 순간. 중심이 한 이쯤이지? 그치?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접하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원에서 여기랑 여기 얘는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수직, 얘도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야, 근데 선생님 봐봐. 야, 이 길이나 반지름이라서 같지. 근데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면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잖아. 여기도 수직이지. 이거 무슨 사각형이니 이거? 정사각형 돼버리지. 그럼 요때 중심의 좌표가 선생님 잘 봐. X가 A면 Y도 뭐겠어? A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반지름마저도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X축, Y축 동시에 합할 때는 원방의 식이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게 쉽지?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동시에 접할 때는 미지수가 몇 개가 돼버려 그냥. 하나야 그냥. A만 맞추면 돼. A만. 근데 여기서 약속할게. 이게 주의할 거야. 원이요. 잘 들어. 약속이야.
1, 4분면에 접하는 상황이랑 2, 4분면에 접하는 상황이랑 3, 4분면, 4, 4분면의 상황이 식이 좀 달라. 개념서들은 이걸 다 써놨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써놓으면 너무 공식이 많아져.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봐. 나랑 약속은 뭐만 하면 되냐면 잘 들어. 무조건이야. 동시에 접하는 상황에서 요때 A 있잖아. A는 무조건 양수로 나랑 약속입니다. A를 무조건 양수로. 그러면 생각해봐. 만일 2, 4분면에 만나는 중심을 잡을 때 요때는 중심의 좌표가 A는 양수야. 그 요때 요 중심을 A, A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왜? X 좌표는 음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고 Y는 위쪽 양수니까 A예요. 오케이? 2, 3분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식이 바뀌겠지. 이거 외우지 마. 요거 중심만 정확히 뽑으면 돼. 그러면 식이요. X 플러스 A가 된다고 앞에가. Y 빼기 A고 요건 A 제곱이고. 오케이? 자, 요 상황을 인식했으면 봐봐. 3, 4분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잡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때 3, 4분면일 때는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A의 제곱. 오케이? 4, 4분면. 4, 4분면일 때는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A라서 4, 4분면일 때는 X 빼기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오케이? 굳이 쓴다. 그러니까 내가 하얀색으로 쓴 것까지 외우면 이거 헷갈려. 외우지 말고 중심의 좌표를 여기 요 부호를 좀 고려해 갖고 요렇게 잡아준 거를 정리해 주면 돼. 그래서 얘가 써주면 얘가 1, 4분면, 얘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오케이? 그 대신 나랑의 약속이 뭐라고? A는 무조건 양수인 전제하에 문제가 만일 이걸 좀 다르게 잡는 문제도 있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잡는 중심은 양수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고려해서 요 나머지 애들을 유추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접하는 것까지 한 거야. 자, 세 번째. 큰 번호 몇 번이지? 4번. 오케이. 요 4번이 좀 문제가 좀 있어. 이게 과정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라도 그냥 우선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네 번째가 뭐냐면 두 원의 요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 두 개예요. 원이 두 개. 야, 근데 요거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이게 훈련을 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받아들여. 두 원의 위치 관계 하면, 그러니까 이 표현, 내가 지금 여기 뒤에다 쓰는 표현이 이게 중복될 거야.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봐야 돼. 두 원의 위치 관계 넣으면 D와 R 요거 생각해야 돼. D와 R. D가 뭐고 R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R은 똑같아. 반지름이야. 자, 위치 관계가 총 몇 종류가 있냐면, 5종류의 위치 관계가 있어. 근데 시험에서는 이 5종류는 거의 안 나오고 요거 3개만 나오니까 3개. 그래서 앞에 것만 정확히 좀 해놔. 자, 첫 번째 위치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지 않는 관계야. 만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써놔요. 그냥 요렇게 할게. 외부 이렇게. 원래 외부라는 표현 안 쓰는데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림 그려줄게. 원이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이 요렇게 되는 관계. 이렇게 안 만나. 오케이, 안 만나. 야, 그럼 내가 지금 요런 위치 관계를 띄려면 D와 R의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는 D가 뭐냐? D라는 건 이거야. 요 원 하나의 중심이 있지. 또 하나의 원 중심이 있지. 요 두 개를 연결을 요렇게 한 거 있지. 요게 바로 D예요. 요게 D. 즉, 두 원의 위치 관계의 D는 뭐다? 사실은 뭐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좀 이따 D가 또 나오는데 그때 D는 좀 달라. 중심과 중심의 거리가 D예요. 그러면 잘 봐. 자, 요만큼이 이 원의 반지름이죠. 요거 R1. 자, 요만큼이 이 원의 반지름, 요게 R2거든. 자, 무슨 관계식이 나오냐면 봐. D라는 애는 D라는 요 길이, 야, 그림상을 보면 알지. R1이랑 R2 반지름들을 더한 것보다는 D가 더 어떻게 써 무조건.
커야겠지? 다 그렇잖아. 무조건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케이? 요 관계를 외워야 돼. 근데 외운다기보다도 상황만 인식하면 요거 뽑을 수 있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 외접한다 이렇게 나와. 이 외접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외접. 잘 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때 봐봐. D 봐봐. D. 중심과 중심의 거리. 잠깐만. 내가 좀 그림을 설명을 이렇게 할게. 요게 R1. 요게 R2. 야, 근데 요게 지민이 보고 있니? 요게 요렇게 내려왔어. 딱 만났어. 그러면 봐봐. 어떤 관계식이냐면 D라는 애는 R1이랑 R2 더한 거랑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근데 이게 쉽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시험에 얘는 내가 잘 못 봤고 얘 나옵니다. 얘가 외접할 때. 오케이? 되게 쉬운데 이거 잘래.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외울 거는 너희들이 2번이랑 3번만 외워도 돼.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 야, 근데 상황의 느낌이 오냐? 원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이렇게 둘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이런 거야. 하나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식이 좀 어려워. 어려운 거보다 중학교 때 도형을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자, 뭐냐면 우선 봐봐. 요 원의 중심 요거야. 자, 요 중심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한 게 D죠.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 표기할 건데 요렇게 해서 여기 R1이요. 요렇게 해서 여기 R2입니다. 야, 그럼 잘 봐라. 요 상황은 봐봐. D보다는 R1 더하기 R2는 더 길어지겠지? 그치? 응? 근데 잠깐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얘가요 R1 더하기 R2가 더 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었어 옛날에 아기 때. 삼각형이 어떻게 돼야지? 세 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 가장 긴 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이 어떤 관계식이 있었지? 기억나냐? 잘 봐. 이게 중학교 때. 근데 그때는 요 기호는 안 썼어.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편차. R1 빼기 R2보다는 크면 돼요. 차이보다는. 근데 잠깐만 멈춰 스탑. 이렇게 하면 봐봐. 얘가 만일에 길이가 얘가 3이고 얘가 2면 확실히 편차면 3에서 2 빼면 되는데 얘는 미지수 A고 얘는 미지수 B야. 그럼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차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까지 붙여놔요. 오케이? 절대값 요거까지 해서 요 식을 만족할 때는 두 점을 만날 때. 오케이.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얘가 거의 얘 나오고 얘도 가끔 나와요.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아니다. 네 종류구나. 네 번째는 그냥 써놓기만 해. 안 나와. 다섯 번째도 있었네. 네 번째, 다섯 번 거의 안 나와.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번째가 뭐냐면 두 원이 내접할 때야. 이게 내가 가르쳐 보니까 내접이랑 외접이라는 것 느낌을 여기서 우선 받아들여야 된다. 나중에 또 접선의 방정식에서 요게 또 그대로 쓰여요. 자, 요건 좀 그림을 얘들아 좀 잘 그려줘야 돼. 원이 요렇게 하나가 있어. 좀 극단적으로 한 놈은 크게 그려야 돼. 이게 계속 안으로 들어와서 작은 놈이요 큰 놈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갔는데 바깥쪽에서 살짝 접한 거야. 이렇게 돼. 그림만 좀 대충 잘 그려. 그러면 잘 들어봐. 큰 원에 대한 중심이 이쪽이면 작은 원은 약간 오른쪽 치우쳤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래서 요 중심과 중심 연결한 요게 바로 또 D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반지름을 표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요게 앞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작은 원의 중심이야.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자, 여기가 큰 원의 중심이거든.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그럼 D와 R1, R2에 대한 뭔가 관계식을 뽑을 수 있지. 자, 잘 봐라. D라는 애는 R1이랑 R2를 뺀 차이지, 차이. 차이랑 어떻게 해서 같지?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요거 D 이렇게 남잖아. 그치? 요렇게. 대접할 때. 안 남아. 근데 거의 나온 거 내가 못 봤어. 5번째, 마지막. 지현아, 마지막의 모양은 어떨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너무 간 거고 거의 맞았는데 더 안으로, 이게 더 안으로, 이 작은 원이 더 안으로 살짝만 가면 어떤 상황이 돼? 바로 5번째, 역시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아까 썼지? 만나지 않는다. 근데 아까는 외부고요. 지금은 어디? 내부에서 안 만나는 거야. 그림만 좀 잘 그려. 요게 접한 상황 조금 더 작은 원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줘. 요 정도로 그려놔. 그럼 표기는 똑같아.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이 거리가 D.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잘 봐.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거. 자, 잘 봐. 큰 원의 반지름 끄트머리까지. 그러면 봐봐. D라는 애는 R1이랑 R2를 뺀 차이보다는 어때요? D가 더 길어? 이거랑 이거 뺀 게 더 길어? 그치? 이거랑 이거랑 뺀 게 더 길지? 얘기해 줄게. 봐봐. 내 손만 잘 보면 돼. R2가 이만큼이고 R1은 이만큼. 이거 빼봐. 여기서 이걸 빼면요. 요거 D도 있지만 요만큼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길다고. 근데 안 해도 돼. 내가 내가 지금 본 5번, 4번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하면 돼. 1번, 2번, 3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큰 번호 5번 맞냐? 봐봐. 이게 조금, 왜냐면 약간 좀 어렵거든? 근데 조금만 좀 잘 봐줘. 잘 봐줘야 돼. 이 5번째가 뭐냐면, 근데 내가 아마 저번에 직방 얘기하면서 요거 강조했어요. 고 개념 여기 쓰인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지나는 원과 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특히 시험에서는 요거 현의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줄 쳐놓으세요. 내가 볼 때 오늘 채은이가 너무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갖고 지민이 너한테만 질문할게. 현이 뭐야, 현? 그러지 마. 또 기타 씨발 또 현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현이 뭐야, 현? 중학교 때 이거 중3 때 아마 했을걸? 현이 뭐야? 원을 지나는 직선. 자, 거의 98%. 그러니까 원 보면 이렇게 잘려. 직선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 잘린 요거 있지. 잘린 요 부분. 여기가 못 들었지? 왜 이렇게 부끄럽지? 나 오늘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다고. 난 속 안 좋으면 다른 얘기야? 미안해. 그걸 이제 꼬르륵 해갖고 내가. 아니, 배고파서 그게, 이게 속이 좀 안 좋아, 속이. 큰일 났어. 나 속이 안 좋은 적이 지금 5살이냐, 6살이냐? 6이야? 내가? 7, 8년생. 나 나이를 잊고 살아. 그러니까 한 40몇 년 사는데, 내가 배탈 난 적이 한 평생에 3번? 몇 번? 거의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아이 오늘 좀 몰라. 속이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이해해? 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거나 냄새까지는 안 날 거야. 내가 최대한 절제한다. 내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게 컨트롤 잘 돼. 냄새는 안 날 거니까. 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보면서 꺼야 돼. 이거 위험한 거. 왜 그 얘기? 그러니까 봐봐.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이게 내용이 어려우면 요거만이라도 이게 두 개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우선은 그림도 그릴게. 이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요렇게 지났어. 상황이 요거밖에 없거든. 야, 그럼 중요한 거.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이 교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교점을 지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야, 점 두 개 지나는 원은 대략 몇 개 그릴 수 있어? 엄청 많이야. 그 엄청 많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야, 표현. 근데 그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그때 표현이요. 뭘 사용하는 거냐? 우리 직방에서 똑같은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 뭐 이용한다 그랬지? 만약 이거 기억해내면 내가 인정. 오케이. 끝까지 수업 듣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건 어디서 온다 그랬지? 너도 수업 들어. 자, 뭐냐면 이거. 아마 딱 쓰는 순간 또 막 이런다 또. 어? 항등식. 기억나 안 나? 너는 아니구나. 미안해. 너만 해당 사항인데. 항등. 안 나지? 자, 잘 봐라. 자, 요 원을, 한 놈을, 자, x의 제곱, 요때 일반인 쓰여. ax, by, c는 0이요. 요 두 번째 원을요,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 c-는 0이요. 오케이? 이게 실제로 공식 쓰면 좀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할게. 는영 요 원의 방정식의 는영 앞에까지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할게. 요 두 번째 원을 요거를 는영 앞에까지 요 식만 얘가 2번식이라고 할게. 자, 첫 번째요. 수많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되냐면 봐봐. 둘 중에 상관없어요. 한 놈을 써. 나머지 한 놈을 또 써. 오케이? 그런데 뭘 이용한다 그랬어? 항등식. 그래서 더하기 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k를 곱해. 그리고 는영 이런 식으로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k에 따라서 원이 결정이 돼요. 근데 k가 미지수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표현이 바로 원의 방정식. 수많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요거 미지수 k 요 놈이요. 어떠한 값인지가 결정이 되면 원방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솔직히 얘기할게. 얘를 못 해도 좋아. 내가 그거 패스. 괜찮아. 그런데 잘 안 쓰니.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현의 방정식. 봐봐. 그림상으로 무슨 상황이냐. 교점이 만들어졌고 이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 이게 바로 현의 방정식이야, 이게. 근데 이거 되게 심플해. 이게 왜 요 단원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역시 형태는 똑같아. 원방 중에요 하나를 써. 원방 중에요 또 하나 써 그냥.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존나 심플해. 의미적으로 여기서 나온 건데 그냥 하나에서 하나를 그냥 빼면 돼요. 끝. 뺀다라는 것은 k에다 얼마 넣은 거야? 그냥 마이너스 넣은 거야. 오케이? 그냥 원방식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그냥 뭐가 튀어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 튀어나온다. 근데 이게 식의 형태만 봐봐. 이거 봐봐. 잠깐만. 야, 그냥 여기서 살짝만 볼게. 1번식에서 2번식 한번 빼봐. 이게 원방의 특징이요. 제곱항들은 계속 항상 1이라 해서 없어지겠지, 빼면. 그러면 1차식이지. XY가 1차식이니까 바로 이 직선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 근데 이거는 활용도가 엄청 높아. 왜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문제도 볼 거야 아마. 현의 반드시 구해갖고요. 요거 중심으로부터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갖고요. 오케이? 요 현의 요 길이 보통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요 현의 반드시 구하면 점과 직선의 거리공을 써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요 중심으로부터 현에다가 뭘 근 거냐면 내가 수선의 발 내린 거거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현을 몇 등분할 것 같아? 느낌상 2등분이야. 반띵. 그러면서 또 하나 그림이 필요한데 중심으로부터 여기 현 요거 만나는 요 점 있지? 여기다 요렇게 선을 그어보고 이거 반지름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봐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 이용하면 여기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고.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쓰고요. 오케이? 요 과정은 좀 이따 문제 풀 때 볼 거니까 우선 현방만 구할 수 있습니다. 현방. 현의 방정식.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 내용. 자, 개념력이 여기까지 우선 할 건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그 다음 거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갖고 좀 잘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6번째가 뭐냐면 이 6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내가 둘 다 알려줄까 풀이법을. 근데 학교에서 쓰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많이 해봐서 조금 편해 보이지만 연산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거 쓰지 않는 게 좋아. 웬만하면. 자, 뭐 할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원이랑 직선 하나가 위치 관계에 대한 종류거든. 우선은.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별표 쳐놓으세요. 단독형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 이거 접선이랑 그대로 따라갑니다. 접선이랑. 오케이? 자, 우선은 원 하나랑 직선 하나랑 어떤 위치관계 종류가 있냐면 종류 3종류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머릿속 좀 상상을 해봐. 우선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거야? 안 만나는 거지.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 어떤 상황이야? 만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뭐 한다? 접한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몇 개? 교점이 2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봐. 우선 내가 이거를 번호로 먹여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 1번 상황이고 2번 상황이고 3번 상황이에요. 자, 1번 상황은 어떤다? 만나지 않는다. 우선 내가 이제 이 하얀색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할게. 하얀색은 학교에서 보통 알려주는 거고, 근데 두 번째가 내가 쓰는 거거든. 자, 이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라는 게 학교에서는 뭘 쓸 거냐면 판별식을 쓸 거야. 근데 나는 판별식을 내가 해보니까 이 연산이 너무 길어. 그래서 판별식을 안 쓰고 보통 나는 요 놈도 D와 R의 관계라고 해요. D와 R. 그래서 여기랑 아까 한 거 있잖아. D와 R. 그게 좀 헷갈려요. 우선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봐. 이게 원방이 있고요. 직방이 있으면 연립을 해줘요. 그러면 2차식이 나와. 그 상황에서 판별식 바로 우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다라는 거고,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면 영어도 작다. 근데 이거를 하면 식이 길다고. 자, D와 R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잘 봐라. D가 뭐냐면 이때는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요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 있지. 요 길이를 우리는 D라고 부를 거야 이제. 원의 그러니까 요 D가 뭐다? 이거 너무 작다 이거. 이거 쓸게 그래도. D가 뭐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거리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봐봐. 점이지? 직선이지? 바로 이거는 뭐야? 점과 직선이 거리 공식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때 봐봐. 요 D라는 애는 뭐와의 관계냐면 요쯤은 그냥 그릴게 넉넉하게. 요렇게 그리자. 요 반지름이거든요. 오케이? 야, D랑 반지름이랑 있을 때 야, 누가 더 길어 보여? 딱 보니까. D가 더 길죠? 그 D가 더 긴 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상황. 특히 이 두 번째 상황이 중요하다.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좀 더 구실을 써줄게. 외접이야, 외접. 직선이랑 원은요, 내접은 없어. 안에서 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는 봐. 접한다? 연립을 해서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 되거든? 그럼 요때는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인 거고,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근이 하나라는 것은 판별식 D는 뭐다? 0. 쉽지?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잘 봐. 뭐랑 뭐? D와 아래 관계요. 야, 접하는 상황에서 D 길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거든. 반지름도 이거죠? 그러니까 D랑 R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이용해서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는 겁니다. 판별식을 하지 말고 D는 R이다 이용해서 해주는 게 산수가 더 간단하다. 자, 세 번째. 야, 이번에는 교점이 두 개일 때거든. 교점이 두 개. 야, 요 상황에서 봐라.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거리가 요만큼 대략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이 이렇게 길지? 그럼 우선은 판별식은, 판별식도 얘기해야지. 교점이 두 개니까 근이 몇 개? 두 개. 근이 두 개라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야, 그러면 D와 R의 관계를 내가 방금 보여줬지? D가 요만큼 되고 R이 이만큼 길어. 누가 더 길어? R이 더 길면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오케이? 예. 근데 웬만하면 뭘로 풀라? 판별식을 하면 연상 길어지니까 D와 R의 관계. 자, D는 뭐다? 중심과 직선, 거리. 오케이? 요거 해주면 돼. 그럼 요것도 혹시라도 까먹은 친구, 이거 안 까먹었겠지?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안 까먹지만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게. L은 자, 직선의 방정식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절대값 좌표 그냥 때려 넣어주라 그랬죠? AX1, BY1, C 절대값 닫아주면 돼요. 기억나죠? 오케이.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우선 요거까지. 자, 몇 번 볼 거냐면 1253번 보세요. 1253번. 이거 원방을 좀 오랜만에 본 친구도 그러고요. 처음 본 친구도요. 웬만하면요. 원에 대한 뭐 문제를 푸는 거면 정확하게 막 평면좌표까지 안 그리더라도 원을 그려주는 게 좋아. 자, 봐. 무슨 상황이냐면 자, 우선 잘 봐라. 마이너스 1,1을 중심 줄쳐놔. 오케이? 그리고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내가 그림 그리면서 표기해 줄게요. 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이요. 얼마,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고, 이게 지난다. 원은 지난다는 표현은 뭐냐면 원 요 둘레 있지.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가 그냥 여기로 잡을게요. 요 좌표가 1,3이래요.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 야, 그러면 잠깐 봐봐. 원방 구하는 건데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 주는 건데 중심 나왔지. 에? 항상 원방은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보야. 중심이랑 뭐 하면 끝나? 반지름. 근데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원둘레의 이 길이가 뭐가 돼? 요게 반지름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우선은 중심은 그대로 체크만 해놓을게. 마이너스 1,1이고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점과 점의 거리를 쓰면 되지. 자, 루트 크게. 기준 요거로 잡을게. 그냥 편차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자, 편차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여기 4. 그래서 얼마가 돼? 루트 8이요. 야, 그 원방식을 쓸 때는 요거 중심 이거니까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y 빼기 1의 완전제곱 반지름의 제곱이지 루트 8 쓰면 큰일 나. 이거 제곱한 거 써주는 거야. 8. 오케이? 요렇게 해주면 바로 요거 있겠죠? 바로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오케이. 체크해주면 됩니다. 야, 그리고 잠깐만. 야, 이거 1200 바로 밑에 것도 좀 요거 해볼게. 1254번. 상황 잘 생각해. 특히 이거는 요 상황 정확히 봐야 된다. 두 점 1,2랑
여기 3,2를 지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줄 쫙 쳐야 돼. 중심이 직선 위.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요. 직선 y는 2x 빼기 1 이거 위에 있대요. 오케이? 위에 있는 원의 중심. 요때 요 중심.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세 개 다 구해 갖고요. 구하래요. 자, 잘 봐. 상황을 내가 그려줄게. 상황이 이런 거야. 자, 요렇게 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중심이 A, B가 있대. 오케이? 근데 이 A, B는요, 직선 Y는 2X 빼기 1. 대충. 이렇게 지나, 요게 2X,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이라고 할게. 여기 위에는 점이야. 그런데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여기 점이 아니야. 어? 그냥 한 요쯤에 1,2가 있는 거고, 대충 요쯤에 3,2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요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먼저 특징.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이요. 여기 위에 점이지. 이게 뭔가 점이요.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뭐가 성립해? 요 직선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을 하면 x에다 a 넣고 y에다 b 넣으면 어떤 관계식? b라는 애는 2a 빼기 1이라는 관계식이 되면서 잘 봐. 중심을 미지수를 a, b 두 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a면 원래 b인데 b는 이거지 2a 빼기 1로 해주면서 중심에 대한 미지수가 줄어. 자, 하나 더 가야 된다 이제. 그럼 a만 구하면 어만큼 끝나거든? 근데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심이 있으면요. 그 중심으로부터 원위의 점 이 거리나 중심으로부터 또 다른 점에 대한 거리나 이 두 거리는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이거야. 반지름으로. 오케이? 야, 그럼 잘 봐라. 요 중심 요거 5라고 할게요. 요 점이랑 1,2 이거의 거리. 여기다 쓸 거야, 거리. 자, 루트 크게. 자, 기준 요거로 잡자. 편차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 조금 남산하자. 2a 빼기 1에서 2를 빼야 돼. 그러면 2a 빼기 3의 제곱. 지금 이거는 뭔 얘기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거리. 자, 이제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이 거리 또 루트 크게. 자, 중심 요거고 요거라부터 요거. 오케이? 자, x좌표의 편차의 제곱. 자, 여기서 요걸 빼는 거야. 그럼 y좌표의 편차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오케이? 이거 원방 내가 산수가 좀 있다 그랬지? 양변이 제곱, 루트니까 양변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안에 거는 좀 귀찮긴 한데 싹 전개합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좀 산수 좀 뭐 어려운 거 아니라서 동료한 계산하면서 동시에 연산 좀 할게요. 제곱항이 a제곱이랑 4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5a 제곱. 자, 1차항이요 마이너스 2a, 1차항이요 마이너스 12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4a. 1이고요 9죠. 그래서 10 이렇게. 우변의 식도 마찬가지야. 제곱항은 a제곱, 4제곱, 5제곱. 자, 여기서 1차항은 6a, 1차항은 12. 6이랑 12 더하는 거니까 얼마? 18a. 9고 9네. 18. 그랬더니 제곱항이 없어지죠? 이렇게. 얘를 요로 넘기고 얘를 졸로 넘기자. 얘를 요로 넘기니까요. 4a가 되죠. 얘를 요로 넘기니까 8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 2로 나오네요. 그럼 a가 2면 끝나. 자, 중심은 원의 중심이요. a가 2니까 2, b인데 b는요. 여기 넣으면 되죠. 3. 야, 반지름은 겁먹지 마.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돼요. 어차피 여기로부터 여기 거리거든. 아니면 중심이 2,3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거랑 요거든 상관없다. 숫자 쉬운 걸로 가자. 점과 점의 거리 공식 써갖고 x좌표 편차 2에서 1 빼면 1의 제곱 1. y좌표 편차 3에서 2 빼니까 1의 제곱 1. 그래서 얼마? 루트 2. 오케이? 반지름은 루트 2. 문제 요구하는 거 a랑 b랑 뭐야 이거? r까지 더해주래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더해서 얼마? 5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오케이? 요거는 별표 하나만 쳐놔.
내가 그리고 그 위에도 좀 약간 쓸 게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a 빼기 1은 0이야. 자, 여기 줄 치세요. 넓이가 최대일 때 이놈에 대해 이 원이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반지름. 야, 근데 요거 1258번 그 위쪽에다 좀 써놔요. 써놔. 이게 너희들 요거 보고 풀면 안 돼. 항상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는 책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어. 위에 보면 유형 해갖고 그 밑에 살짝 뭐 공식같이 막 정리한 식들이 이걸 보고 풀더라고. 이거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보고 풀면 공식이 10개 외워야 되는데 이 책에 대한 유형들은 공식이 막 100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보고 풀면 안 돼. 보니까 가만 꼬라지 보니까 숙제 연구 보면 이거 어떻게 맞췄지? 내가 의구심 들어보면 위에 걸 슬쩍 보고 요대로 숫자 짤짤 넣어서 하더라. 그러면 안 돼. 진짜야. 잘 봐. 위에다 뭐를 써야 되냐면 요걸 써야 돼. 요걸 써야 돼. 우리가 보통 원에서요. 잠깐만 봐봐요. 이 원에서요. 원의 넓이 얘기는요. 야, 원이 넓어. 원이 작아. 그거 변화되는 놈은 뭐에 의해서 변하냐? 반지름에 의해서 변하지? 반지름을 보는 거야, 반지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거 1258번 그 위쪽 문제들은 뭐 원을 나타내도록 이런 거 원이 존재하도록 뭐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이야. 반지름이 0보다는 크면 원이 아주 조그맣게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때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좀 응용한 문제야. 뭐라고?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최대. 야, 그럼 잠깐만 다시. 원의 넓이에 관련된 건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근데 하나 더. 보니까 이 식이요. 무슨 식이야? 요거 일반형이죠? 공식 쓰는 때. 일반형에서는 중심이나 반지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근데 표준형은 이차 함수의 표준형 바꾸는 거랑 얼추 비슷해요. 자, 그래서 나 하는 거 좀 봐봐. x끼리 묶어요, 우선. 그리고 y끼리 묶어요. 어이? y 없었네. y인 줄 알았는데. y는 묶을 거 없으니까 그냥 y 제곱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써놔요. 자, 그리고 나서 x끼리 묶은 놈을요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완전 제곱 만들어주는 거 2차 함수의 표준형 알지? 이거 내 방법 할게. 그냥 요거 해보면 x 빼기요. 요거 반띵 해주니까 2 해주고 제곱하고요. 요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빼기 4는 여기다 먹일게. 그리고 y의 제곱이고 이거를 표준형 보면요 뭐 x 얼마의 제곱, y 얼마의 제곱하고 다 오른쪽 넘겼잖아. 이놈들은 싹 다 일로 넘기자. 그러면 a의 제곱이고 a 제곱이래. 미안.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플러스 4a가 되고 잠깐만. 요거 넘어서 플러스 1인데 요거 완전 제곱 요거 바꾸면서 빼기 4도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빼기 4랑 빼기 1이니까 빼기 5가 넘어가서 플러스 5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요 부분이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치? 넓이는 뭐와 관련돼 있다? 반지름과 관련돼 있다. 그 얘기는 넓이가 최대일 때랑이랑 같은 표현은 뭐냐? 반지름이 최대죠? 자, 그럼 반지름이 최대로 갑니다. 자, 반지름은 루트 씌워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최대값을 요구하는 거야. 최대일 때 그때 a요. 그때 a. 야, 그런데 잠깐만. 루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안에 있는 식 보니까 몇 차식이니? 2차지? 2차식에 대한 최대치에서 무조건이야. 2차 함수 떠올려야 돼. 그러면서 뭐 해줘? 표준형. 안에 있는 요거 a. 요것도 마이너스로 묶으면서요. a고요. 요거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빼기 a고요. 4니까 2분의 곱하니까 2고요. 제곱. 이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제곱하면 빼기 4인데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니까 플러스 9요. 이렇게.
오케이? 야, 그럼 봐봐. 굳이 얘기해야 되나? 최고점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위로 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야, 이 식에 대한 최대는 어느 때일 때야? 꼭지점일 때이지? 바로 A가 얼마일 때겠어? A가 2일 때 반지름의 최대는 얘가 2면 이거 없어지니까 루트 9니까 3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요, 뭐만 구하라 그랬냐면, 뭐야 이거? 반지름 구하라 그랬네. 그냥 A가 아니고. 그래서 반지름 얼마다? 3이다 해놓고 답 체크해 주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근데 이게 A 구할 때도 있어요. A 구할 때도 있어.